실제로 도면 검토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몇 천만 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천만 원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. 도면 조금만 검토를 하면 누수나 이런 하자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건축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집의 형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도면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도면 검토를 해서 500만 원을 절감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집을 짓는 단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설계와 시공이 있습니다. 설계와 시공 사이에 한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허가를 받는 겁니다. 도면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닙니다.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설계를 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는 거는 대부분 설계사무실에서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특별하게 뭐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. 그리고 허가가 끝나면 시공을 하기 전에 착공계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이 착공계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적절한 시공자를 선정을 했는지, 그리고 또 감리자를 잘 선택을 했는지, 허가를 내줄 때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공사를 해라. 허가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내용들에 충족해서 착공을 하는지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서류들이 저희가 착공계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들입니다.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한 30가지 넘게가 되는데, 간단하게는 공사 내 표지판부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, 현장 대리인 관련해서 또 회사에 관련된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, 측량을 해라든지 진해력 테스트 해라든지 기술지도 계약,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좀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,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걸 제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든 현장들이 다 내는 건 아닙니다.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. 지하 10m 이상 굴착을 한다든지, 10층에서 16층 이상, 10층, 이렇게 대부분 큰 현장들은 다 이런 거 제출해야 됩니다. 그러면 조그마한 건물은 다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비계도 높이 31m 이상, 31m 같으면 한 10층 정도 되니까 해당이 안 될 겁니다. 터널 지중부, 예를 들어서 지하를 깊이 판다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. 근데 해당되는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높이가 5m 이상 되는 그 부지, 높이가 5m 이상 되는 동바리를 설치할 때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 높이 5m 이상 되는 거 대부분 해당되지 않지 않냐,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이런 소규모 건물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 그러면,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높이, 한 층의 높이가 5m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상가를 지을 때 1층을 좀 높게 짓는 경우도 있고,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짓는다 해도 1층을 높게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계단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, 이 도면을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, 여기가 한 층 1층이고 이 건물을 옆에서 딱 두부 자르듯이 이제 단면을 딱 잘랐다 보시면, 요 사이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이 한 층 한 층이 되는 겁니다.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한 층이 4.5m, 4,550이면 4.5m 정도 됩니다. 4.5m 정도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5m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이 왜 안전관리 계획서 저 5m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, 최상층의 계단실에서 걸립니다. 예를 들어서 2층짜리든 3층짜리든 최상층의 계단실에는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. 상가주택에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건물에도 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 그러면, 이 단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여기가 4층입니다. 4층이고 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최상층, 예를 들어서 옥상이 되겠습니다. 옥상에 올라가는 이제 계단실이 되는데, 최상층 이제 바로 밑에 있는 4층에 엘리베이터 계단실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최상층 옥상에 올라가는 건데, 4층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, 계단 첫 단, 이제 계단 첫 단을 딱 밟았을 때 이 상층 높이가 5m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 위에는 높이가 3.8m 밖에 안 됩니다. 3.8m 밖에 안 되는데, 저희가 이 4층에서 계단을 한 단 탁 올라갔을 때, 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요 위에 상층 높이는 요 상부에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? 요 위에 올라가면 계단이 끝이기 때문에 요 위에는 계단이 없습니다. 요 위에 지붕은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제일 위에 올라가면 얼마냐? 요 움직이는 치수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오시면 6,500입니다.
그러면 6.5m라는 뜻입니다. 요 위에 딱 계단에 올라가자마자 요 위에는 머리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최상층이 6.5m가 됩니다. 그러면 1개, 2개, 3개, 4개, 5, 6, 7, 8 이제 계속 올라가면 최상층은 6m가 넘어가는 겁니다. 요 위에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9계단까지 올라갔는데도 여기가 높이가 얼마가 되냐. 9계단을 올라가도 요 높이는 5.1m가 됩니다. 그래서 5.1m 동바리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 현장입니다. 엄청 아깝습니다. 300평이 넘는 건물에서 여기 딱 이 계단 이 한 층 때문에 안전관리 계획서 몇백만 원 들여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가 일반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아깝습니다. 계단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부분 계단실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피해가야 되냐. 설계사무실에서 이거를 피해갈 방법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. 저희도 이제 착공계 제출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 서류 때문에 제가 도면을 계속 쳐다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조금 한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여기를 5m가 안 되게 할 수 있냐. 여기 보여드리듯이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5m가 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이 5m 선입니다. 5m 선. 요 올라가자마자 5m 되는 선은 이 선인데 만약에 이 선에 뭐 시설물을 하면 최상층 옥상에 엘리베이터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 그러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옥상에서 저희가 계단실로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엘리베이터 홀 이 바닥에 이 평평한 부분을 좀 연장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빗금 전한 부분을 평평하게 슬라브를 치는 겁니다. 슬라브를 치면 이 밑에 층에서 올라올 때 위에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5m가 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. 여기 보시면 이 선이 5m 걸리는 선이니까 이 바닥에 있는 슬라브를 이 일부분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디까지 연장을 해야 되냐. 여기 걸리는 선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선까지 슬라브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만큼 슬라브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이만큼 슬라브를 연장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서서 여기로 내려갈 때 머리가 데일 수 있습니다. 이 높이가 얼마냐 보시면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데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슬라브가 요만큼 또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.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. 이제 최상층에서 이 평평한 슬라브를 일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지붕에서도 조금 손을 봤습니다.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입구입니다. 그러니까 옥상이 되는 겁니다. 옥상에서 엘리베이터실 타기 직전인 겁니다. 이 평평한 네모난 부분을 연장을 한 겁니다. 이만큼 평평한 공간을 만들고 이걸로는 좀 부족해서 지붕에 경사를 조금 뒀습니다.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면 머리가 데이는 공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데이는 공간을 조금 줄였습니다. 이 평평한 슬라브가 원래는 이만큼 연장이 됐었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줄이고 일부 줄여서 계단실을 내려올 때 2m 이상 확보가 되게 했습니다. 높이를 한 2m 20 정도 되면 충분히 사람이 내려올 때 눈에 간섭이 안 되고 잘 내려옵니다.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어떤 영상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가끔씩 최상층에 내려올 때 위에 머리가 대일랑 말랑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. 제가 이 영상 관련해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잘못하면 머리가 데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을 하면서 이 치수가, 이 움직이는 치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4770, 4.8m가 됩니다. 그러니까 5m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층고고 5m 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도면 수정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그거 간단한데 뭐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, 뭐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. 설계사무실에서 대부분 이런 건물을 한 100개를 지으면 대부분 계단실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. 일정 구간은 무조건 5m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대부분 시공사나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. 설계사무실도
뭐 안전관리서 계획서 무조건 작성해야 됩니다. 그리고 5m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지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,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어떻게 엄청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산에 등산을 가면 일반인들 눈에는 전부 다 나무고 풀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부 다 나무고 풀이고 뭐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10만이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산을 가면 전부 다 보물이고 돈일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선을 지워서 이뤘는데, 이렇게 보시면 글자는 글자고 가로 세로 선은 그냥 선으로 보이지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게 구조도인데 이게 보시면 뭐가 뭔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제가 확대해 드려도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건지, 그리고 이런 도면들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걸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. 이런 구조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열람포입니다. 볼을 단면을 잘라서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. 치수는 치수고 뭐 HD 22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이게 철근을 나타내는 겁니다. HD 220은 철근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4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, 요거 HD 10 철근 10mm를 300 간격으로 늑근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. 여기는 10mm를 15cm 간격으로 늑근을 설치해라는 뜻입니다.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를 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도면을 보여드리면 뭐가 뭔지 잘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. 이게 도면이 잘 그려졌는지, 이렇게 단면이나 인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 치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 바닥에도 옥상에도 철근을 콘크리트 치고 노출 도막 방사하고 뭐 이렇게 다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도면 보면 알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도면 검토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몇 천만 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몇 천만 원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. 도면 조금만 검토를 하면 누수나 이런 하자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건축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집의 형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도면 검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